여러 가지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직선상에서의 운동, 그리고 등속 원운동, 진자 운동, 포뮬리스톤 운동 네 가지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직선상에서의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과 등가속 운동을 이야기할 거고요. 등속도 운동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죠. 속도, 방향과 크기, 빠르기. 그래서 일정한 방향에 일정한 빠르기를 가진 운동이다.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등가속도 운동은 여러 가지 또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속도가 이제 일정하다라는 의미와 또한 속도가 일정하게 더해진다. 그러니까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면 등속도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을 그래프상으로 기술할 거고요. 그리고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그래서 먼저 이제 왼쪽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 다시 오른쪽에다가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등속 직선 운동,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고요. 그리고 운동 방향, 속력이 모두 일정한 운동을 이야기한다. 그럼 이때 등속 직선 운동을 시간에 따른 속력과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그래프로 나타낼 텐데 우선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에서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기울기가 어떤 물리량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래프의 밑 넓이가 어떤 물리량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고요. 첫 번째, 기울기부터 할게요. 기울기는요,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즉 빠르기의 변화량이 되어 있죠. 그러면 기울기는 뭘 의미한다? 가속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프의 밑 넓이는 속력에다가 이제 시간을 곱한 값, 즉 이동 거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시간축의 나란한 직선,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의미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를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그래프의 아랫 면적이 이동거리, 직선상에서의 운동이니까 이동거리, 즉 변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동거리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면적이 증가하듯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는 일정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 기억나시죠? 기울기 여기 써 있네요. 기울기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를 의미한다? 빠르기를 의미한다. 그래서 기울기는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혹은 변이로서 속력과 속도를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은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가 이렇게 1차 함수의 형태로 나오고요. 그리고 시간에 따른 속력은 상수값으로 표현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빠르기, 속력만 변하는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속력만 변한다라는 것은 운동 방향이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유낙하는 물체, 어떤 특정한 높이에서 물체를 가만히 떨어뜨리면 그 물체의 운동 방향은 아래쪽 방향이 되는 거고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를 표현하면 그 물체의 위치가 점점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은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라는 운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하다. 즉 가속도 값이 어떻다?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이 일정하다. 그래서 등 가속도 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등 가속 운동을 하는 물체의 시간에 따른 위치, 속도, 가속도를 나타내 볼 텐데 아래 그래프가 나와 있죠. 먼저 시간에 따른 가속도를 볼게요. 시간에 따른 가속도 그리고 그 그래프에서 의미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한 살펴볼 텐데요. 시간에 따른 가속도에서 가속도 값이 어때요? 일정하죠. 그래프로 본다면 상수값으로 일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밑 넓이는 속도가 아니라 속도의 변화량을 의미한다. 처음에 속도가 0이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밑 넓이만큼의 속도가 점점 증가하겠죠. 그리고 처음 속도가 역시 0이 아니라고 할 경우에 밑 넓이만큼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가 더해지는 그런 빠르게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 오른쪽에 이제 중앙에 보시면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가 있죠. 그러면
왼쪽을 가지고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처음 속도가 물체가 2m/s였다. 가속도가 2m/s의 제곱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물체는 1초 동안 속도가 1씩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2초, 2m/s였고 1초가 지나면 4, 또 1초가 지나면 6, 또 1초가 지나면 8. 그래서 3초일 때의 이 물체의 속도는 8m/s가 된다. 왼쪽에서 3초 동안의 시간에 따른 가속도의 그래프의 민 면적이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했죠. 그러면 속도의 변화량은 플러스 방향으로 6m/s만큼 증가했다. 처음 속도가 2였고요. 그리고 3초 후에 속도가 6m/s만큼 증가한 8m/s의 값이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밑 면적 기억나나요? 밑 면적은 이동 거리의 변화량이다. 즉 변이를 의미한다.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위치를 0이다라고 할 때 시간에 따라서 면적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증가를 하고 있다. 근데 이 증가 비율을 보시면요.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에서 플러스 2차 형태로 나왔죠. 그리고 그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속도, 그러면 시간에 따른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를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보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구나. 함수로 따진다면 플러스 1차 함수가 되는 거고, 시간에 따른 가속도 그래프는 상수, 즉 함수로 얘기한다면 0차 함수의 형태로 나타내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직선 운동과 등가속도의 운동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등속 직선 운동,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일정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m/s로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단위는 m/s가 되는 거고, 그러면 시간에 따른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이 없기 때문에 0의 값을 이제 나타내겠죠. 그리고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에서 면적이 이동거리 혹은 이제 변위가 되기 때문에 1초일 때의 면적, 1초일 때 면적은 2m/s 곱하기 1, 그러면 2가 되는 거고요. 2초일 때는 또 2만큼이 또 증가하기 때문에 위치는 2에서 4가 되겠죠. 또 3초가 될 때는 또 2만큼 또 면적이 증가했기 때문에 위치가 2만큼 증가했고, 그래서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는요, 처음에 위치를 0이라고 할 때 0일 때 2, 2일 때 4, 3일 때 6의 값을 나타낼 거예요. 다음, 이번에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속도가 주어졌을 때를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속도가 마이너스 2m/s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럼 역시 가속도는 0이 되겠죠?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하는 거고, 일단 밑에다 써볼까요?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속도의 변화량이 없기 때문에 가속도는 0이 되는 거고, 따라서 이제 위치는 처음 위치로부터 마이너스 2만큼의 위치가 변하겠죠. 처음 위치를 역시 0으로 놓을게요. 그러면 0초일 때는 0, 1초일 때는 2, 그리고 2초일 때는 4, 3초일 때는 6. 그래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위치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변하고 있다. 그럼 등 가속도 운동 그래프도 한번 살펴볼게요. 등 가속도 운동, 시간에 따른 가속도가 플러스 2m/s의 제곱으로 이제 일정할 경우를 먼저 볼까요? 시간에 따른 가속도 그래프에서 면적은 속도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했죠.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면적이 플러스 2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속도, 처음 속도를 0이라고 한다면 2m/s만큼 증가하기 때문에요. 1초일 때는 속도가 2, 2초일 때는 4, 3초일 때는 6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에서 면적이 변이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2차 형태의 함수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2m/s의 제곱이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처음 속도에 대해서 속도가 마이너스 2만큼씩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럼 처음에 속도를 0이라고 한다면
처음 속도의 방향에 대해서 마이너스 2만큼씩 감소하기 때문에 처음 속도 0,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이 될 거고요. 그러면 시간에 따른 위치 표현할까요? 처음에 위치가 한 요 정도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시간에 따른 이제 위치는 다음과 같이 2차 함수 형태, 즉 마이너스 2차 함수의 형태로 그래프가 이제 주어질 거예요. 그럼 이렇게 등속 직선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시간에 따른 위치, 그리고 시간에 따른 속도, 시간에 따른 가속도의 그래프의 형태가 상수값으로 나와 있는지 플러스 마이너스 1차 형태로 나와 있는지 플러스 마이너스 2차 형태로 나왔는지를 통해서 등속 직선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을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이제 가속도가 0보다 클 때와 그리고 가속도가 0보다 작을 때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한번 다시 그래프로 나타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가속도는 어떻다? 플러스 방향으로 일정하다. 그러면 넓이는 속도의 변화량 증가량이 되는 거고, 그래서 처음 속도를 v0라고 했을 때 시간에 따른 속도는 이렇게 플러스 1차 형태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에 따른 이제 위치, 이제 그래프에서 이렇게 플러스 2차 형태의 그래프로 표현이 되는 거고, 그러면 가속도가 0일 때 또 한번 볼까요? 가속도가 0일 때 역시 넓이는 속도의 변화량인데 면적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감소량이 되는 거죠. 처음 속도를 v0로 간다면 속도가 점점 감소했다가 0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예, 반대 방향으로 이제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에 따른 위치는요, 보는 것처럼 마이너스 2차 함수의 형태로 표현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가속도가 0보다 작을 때를 살펴보시면 어떤 예가 있냐면 연직 투상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제자리에서 물체를 위로 집어 던지게 되면 물체의 처음 운동 방향인 위쪽이 플러스 방향이 되겠죠. 위쪽이 플러스 방향. 그러면 물체는 중력이라는 힘을 받기 때문에 점점 올라가는 높이가 줄어들다가 정지 후 다시 시간에 따른 위치만큼을 다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 마이너스의 방향으로서 9.8 m/s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 던진 물체의 속도가 만약에 플러스 19.6 m/s라고 한다면 2초 후에 물체는 착구점에서 정지 후 그리고 또 2초 후가 되면 다시 제자리로 이제 돌아오게 되고요. 그때 순간에 속도는 마이너스, 즉 운동 방향이 반대라는 뜻이죠. 19.6 m/s의 이제 속도를 갖게 되어요. 다음은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 세 가지를 한번 나타내 볼 텐데요. 시간에 따라서 가속도가 플러스 방향으로 A로 일정할 때 이때 및 면적은 속도의 변화량이 되기 때문에 처음 속도를 v0라고 한다면 시간에 따라서 속도는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러면 두 번째 놓여있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통해서 운동 방정식 1번, 2번, 3번을 한번 증명해 볼 거예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가 되는 거고요. 기울기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 v-v0. 그러면 a는 t로 그냥 바로 표현할까요? t는 v0 플러스 a 곱하기 t가 되는 거죠. 여기서 v0는 처음 속도가 되는 거고요. t는 경과 시간, 그에 따른 속도 v는 처음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 다음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밑 면적은 이동거리의 변화량과 같죠. 그러면 아래 v0의 처음 속도로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t라는 시간이 됐을 때의 이동한 거리는 아랫 면적에다가 위의 삼각형 면적을 더해준 값으로 나와야 되고요. 그러면 아래 면적은 처음 속도가 v0 그리고 경과시간 t를 곱한 값으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위의 삼각형은요,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밑면적 t가 되는 거고요. 높이는 v-v 제로를 넣을 수 있죠. 그럼 위식에서 v-v0는 at가 되기 때문에 삼각형 면적 2분의 1 높이 at에다가 시간 밑면적 t, 그래서 2분의 1 at의 제곱으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두 면적을 더하면 v0
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라는 이제 식이 표현되는 거고요. 세 번째 등가속도 방정식 EAS는 v 제곱 마이너스 v 제로의 제곱이라는 식을 이제 유도를 할 텐데요.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에 이제 가속도로부터 시간은 가속도분의 낮은 속도 빼기 처음 속도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 시간을 두 번째 방정식 이 시간에다가 대입을 하면 최종적으로 세 번째 방정식인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라는 운동 방정식이 유도되게 돼요.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18페이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 거고요. 1번 문제를 보시면 가는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가 주어졌죠.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에서는 두 가지를 이제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기울기. 그래서 기울기는 가속도 그리고 그래프의 밑면적은요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면적은 위치의 변화량 델타 S로 넣을 거고요. 두 번째 나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여기서는 기울기 값을 아셔야 되죠. 기울기는 빠르기, 속력 혹은 속도의 크기를 의미한다. 1번 가에서 물체가 0에서 5초 동안 이동한 거리, 즉 밑면적 값이 얼마인가라는 얘기죠. 밑면적은 35가 되네요. 그래서 35m가 되는 거고 나에서 0에서 5초 동안 물체의 속력은 이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기울기는 5분의 10, 즉 2m/s. 다음 문제는요.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내는데요. 처음 속도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 가속도가 되는 거죠. 가속도는 마이너스, 즉 처음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인 경우에 이제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에서 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기울기는 가속도가 된다. 그러면 기울기는요. 10초 동안 속도가 40에서 마이너스 40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8m/s의 제곱의 가속도를 갖는 거고 그리고 그래프의 면적은요. 면적은 변이, 이동거리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0에서 5초까지는요. 면적이 100이 나오죠. 근데 면적이 플러스 100이기 때문에 처음 운동 방향으로 100m를 5초 동안 움직였다가 5초에서 10초, 즉 5초 동안은 그래프의 밑면적이 마이너스, 즉 반대 방향,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다시 100m를 되돌아왔다 라는 이야기 되겠네요. 1번 물체는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 가속도의 크기는 8m/s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방향,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그래서 오른 내용이 되는 거고 물체 가속도 역시 오른 내용이 되는 거죠. 5초 때 물체는 처음 위치에 있다? 5초가 아니라 10초가 되는 거죠. 처음에 5초 동안은 운동 방향으로 100m를 운동하다가 5초 후에 운동 방향을 바꿔서 다시 100m 위치로 들어왔다. 그래서 5초일 때가 아니라 10초일 때 처음 위치에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3번 문제를 보실까요? 처음 속도가 10m/s 그리고 가속도가 4.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여 낮은 속도 30m/s가 될 때까지 이동거리 S가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 세 가지 중에 세 번째를 이용하면 되겠죠.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곱의 제곱. 그럼 여기에 가속도 값이 4였고요. 이동거리 S, 나중 속도가 30, 그러면 제곱을 시키면 900, 그리고 처음 속도가 10, 제곱을 시키면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S는 8분의 100, 즉 100m를 이동하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 문제를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로 나타내면요. 처음 속도가 10이었고 나중 속도가 30, 이때 가속도 4m/s의 제곱이었죠. 그러면 10m/s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물체가 30m/s가 되기 위해서는 1초당 4m/s씩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5초라는 시간이 흘러야만 30m/s가 되는 거고요. 등가속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프의 기울기는 일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5초 동안 이동한 물체의 이동거리 혹은 10m/s에서 30m/s가 될 때까지의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이 삼각형의
이 사다리꼴의 아랫 면적과 위 삼각형 면적을 더한 값이 되는 거고요. 아래 면적은 50이 되는 거죠. 5 곱하기 10. 그리고 윗면적 삼각형은요. 높이에 해당한 값이 30에서 10을 빼준 20이 되는 거고, 그리고 2분의 1을 곱해서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러면 50m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따라서 전체 면적은 100m가 된다. 그래서 3번 등가속도 운동 망령식을 이용해도 되고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통해서 면적을 이용해 10에서 30m가 될 때까지 이동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4번 문제 보실까요? 30m/s의 속도로 직선 도로를 달리던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아 정지할 때까지 총 이동한 거리는 이제 90m가 되는 거고요. 정지하는 동안 속도는 일정하게 변하였다. 속도가 일정하게 변했다라는 것은 가속도 값이 일정하다. 즉,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속도가 30m에서 정지는 속도가 0이라는 얘기니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한 경우에 이제 해당하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처음 속도 주어졌고 낮은 속도 주어졌고 이동 거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 방향 세 번째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다라는 식을 통해서 가속도 값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2 곱하기 가속도 A 곱하기 이동거리는 90m. 낮은 속도는 정지했으니까 0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처음 속도는 30의 제곱. 그러면 900이 되나요? 마이너스 900. 그러면 180A는 마이너스 900이 되기 때문에 가속도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방향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크기는 5m/s의 제곱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네요. 2번 정지하는데 걸린 시간은 몇 초인가?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 1번을 이용하면 되겠죠? 1번 빨간색으로 표현해 볼까요? V는 V0 플러스 AT. 그러면 낮은 속도 0이 되는 거고요. 처음 속도는 30, 가속도는 마이너스 5, 거기다 시간을 곱한 값이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얼마? 6초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지하는데 걸린 시간은 6초가 된다.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처음 속도가 30, 그리고 낮은 속도는 이제 0.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프의 기울기는 이렇게 일정한 기울기를 가져야 되고요. 이때의 이 아래의 면적 값이 얼마? 90m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시간을 t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삼각형의 면적 2분의 1 t 곱하기 30은 얼마? 90이 된다. 그러면 t의 값이 나오겠죠. t는 6초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 그래프의 기울기 값도 나오게 되죠. 그래프의 기울기 a는 시간분의 속도의 이제 변화량. 시간은 6초가 된 거고요. 낮은 속도 0 빼기에다가 처음 속도 30을 하게 되면 얼마? 마이너스 5m/s의 제곱이다. 여기서 이 마이너스는 처음에 속도 방향, 즉 운동 방향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처음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직선상에서의 운동, 등속 직선 운동 같은 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 빠르게는 변하지 않고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 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등속 원운동은요, 빠르기는 변하지 않지만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등속은요, 등속도가 아니라 등속력이 되는 거고요. 등속도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속도는 방향과 빠르기를 갖고 있는데 등속도를 한다? 그럼 방향과 빠르기가 변하지 않는 운동이다. 여기서 이 원운동은 빠르게는 변하지 않지만 보시는 것처럼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등속도 원운동이 아니라 등속력 원운동이다 라고 표현을 하셔야 돼요. 이때 빠르기는 일정하고요. 그리고 물체의 운동의 방향은요, 매 순간 각 위치에서의 접선 방향이다. 여기 이런 말이 있죠. 실에 공을 매달아 등속 원운동 시킬 때 실이 끊어지면 그 순간 공은 원의 접선 방향으로 날아간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이 순간 실이 끊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공은 얼로? 원의 접선 방향인 이쪽 방향으로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하나는 진자 운동, 또 하나는 포물선 운동,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둘 다 운동 방향과 빠르기가 계속 변하는 운동인데, 진자 운동 같은 경우는요, 진자가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은 빠르기가 점점 증가하고요.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빠르기가 점점 증가하고, 위로 올라갈 때는 빠르기가 점점 감소하다가 다시 정지, 또 반대로 내려올 때는 빠르기가 점점 증가하다가 최대가 되고요. 또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느려지다가 다시 정지. 그래서 빠르기가 매 순간 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동 방향도 진자가 그리는 원 궤도의 접선 방향으로 계속 변하고 있는 운동이 돼요. 운동 방향이 변하고 속력도 변하는 운동 두 번째,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첫 번째는 어떤 특정한 높이에서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또 하나는 이제 지면에서 비스듬히 던진 물체의 운동, 이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 통합과학에서 많이 우리가 다뤘던 그런 이제 내용이 되는 거고요. 지표면 근처에서 비스듬히 던져 올린 물체의 운동도요, 수평 방향에 대해서는 속력이 일정하고 연직 혹은 수직 방향이라고 하죠. 이때는 이제 연직 방향에 대해서 속력이 변하는데요. 위로 올라가는 동안은 물체의 속력이 점점 감소하고요. 또 다시 최고점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동안은 연직 방향에 대해서 속도가 일정하게 이제 증가하는 그런 운동을 나타나게 돼요. 이때 물체의 운동 방향은요, 포물선 궤도의 접선 방향으로 매 순간 운동 방향은 변하게 되는 거고, 지금까지의 내용을 18페이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텐데요. 5번 등속 원운동을 하는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 속력이 일정하다. 예, 빠르기는 일정하고요. 운동 방향은 원의 접선 방향으로 매 순간 변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옳은 내용. 속도가 일정하다. 속도는 빠르기 그리고 방향을 포함하고 있는 물리량이죠. 방향이 변하기 때문에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고. 6번을 볼까요? 6번은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의 예인 진자 운동이 되는 거죠. 진자 운동의 경우 최고점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동안은 속력이 점점 증가를 하고,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 동안은 속력이 점점 감소를 하게 되겠죠. 운동 방향은요, 궤도의 접선 방향이 운동 방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매 순간 변한다는 거. 1번 속력이 일정하다. 속력 내려올 때는 빨라지고 올라갈 때는 감소하고, 옳지 않은 내용. 운동 방향 계속 변하고요. 진자의 추가 아래로 내려갈 때는 속력이 느려지는 게 아니라 빨라지는 거죠. 가속도와 시간 그래프 분석인데요. 시간에 따른 가속도 그래프가 주어졌고, 시간에 따른 가속도 그래프에서 기억해야 될 내용, 그래프의 밑 면적은 속도의 변화량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0에서 2초까지는 그래프의 밑면적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처음 정지했다고 가정한다면 0에서 2초 동안 플러스 방향, 즉 운동 방향에 대해서 4m/s만큼 속도가 증가했다. 2에서 4는 속도가 증가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등속 운동이 되는 거고요. 4에서 6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속도가 4m/s만큼 감소를 했다.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로 나타내 볼게요. 처음에 속도를 0 정지 상태니까 0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초 동안 물체의 속도가 4만큼 일정하게 증가했죠. 그래서 4만큼 일정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 위치가 되는 거고, 그래서 2에서 4까지는 속도의 변화가 없었어요. 가속도가 0. 그리고 4에서 6초까지는 속도가 4만큼 감소했기 때문에 정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래프의 이제 유형을 나타내 보면, 시간에 따른 가속 그래프가 플러스 상수였죠. 0에서 2초까지는. 그러면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로 나타낼 때는 플러스 값의 상수는 플러스 1차 형태의 함수로 나타내면 되고요. 그리고 2에서 4는 등속 직선 운동, 속도가 일정할 거고, 그리고 4에서 6초까지는 마이너스 상수 값이었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로 나타낼 때는 마이너스 1차 함수의 형태로 나타내 주면 돼요. 그러면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가 주어졌으면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그래프로부터 시간에 따른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면적, 밑면적이 위치에 이제 변화량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0에서 2초까지는요. 면적이 플러스 4, 그래서 4m만큼 운동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고 2에서 4까지는 운동 방향에 대해서 8m 더 이동한 거죠. 4에서 6초까지는 역시 운동 방향에 대해서 4m를 더 이동했고요. 그러면 0초일 때 위치를 0으로 이제 잡아 볼게요. 0이다라고 하고 그러면 2초일 때 물체는 4m까지 이제 움직였고 그리고 2에서 4초까지는 8m를 더 움직였기 때문에 위치는 12m의 위치가 되는 거죠. 12m의 위치. 그래서 여기 위치까지 간 거고 그리고 4에서 6초까지는 또 4m를 더 이동했기 때문에 16m의 위치까지 이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네요. 그러면 그래프의 유형을 나타낼게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에서 플러스 1차 함수, 0에서 2초까지는 플러스 1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는 플러스 2차 함수의 형태로 그려주면 되고요. 아래로 볼록 2에서 4초까지는 플러스 값에 대한 상수, 그러면 시간에 따른 위치는요 플러스 1차 함수의 형태로 나타내주면 돼요. 그리고 4에서 6초는 마이너스 1차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차 함수의 형태로 나타내주면 되고요. 그래서 위쪽으로 볼록한 이런 형태를 나타내주면 돼요. 그래서 시간에 따른 위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러면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0에서 2초 동안 물체는 등 가속 운동을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등 가속 운동을 했다. 2에서 4초 동안 물체는 등 속도 운동한 거죠. 등속 운동했다. 등속도 운동. 2초일 때 물체의 속력을 물어봤죠. 2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4m/s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문제 3초일 때 물체의 속력을 물어봤죠. 3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역시 4m/s가 된 거고요. 0에서 6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물어봤죠. 그러면 총 16m까지 이동했다. 16m. 4번 0에서 2초 동안 속력이 증가했죠. 등가속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4에서 6초까지는 속도의 변화량이 4에서 0이 된 거죠. 그래서 4m/s이다 라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x가 되는 거고 가속도가 일정하면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하는 게 아니라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20페이지 그래프의 유형을 살펴보는 문제들을 볼 텐데요. 1번에서 4번 문제. 주어진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가 주었고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에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겠죠. 첫 번째 기울기.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하고 그래프의 밑 면적은 이동거리의 변화량. 그러면 0에서 2초까지의 기울기는요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2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즉 가속도가 운동 방향에 대해서 2m/s의 제곱이라는 얘기고요. 2에서 3초 동안의 기울기는 0,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는 얘기죠. 3에서 4, 그리고 4에서 5초까지는 마이너스 기울기, 즉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한다는 얘기고 그래프의 기울기는 2초 동안 속력이 8만큼 감소했기 때문에 가속도는 마이너스 4m/s의 제곱이 된다. 5에서 9초까지는요 4초 동안 속도가 마이너스 4에서 0, 즉 4만큼 증가한 거죠. 따라서 가속도는 플러스 1m/s의 제곱이 되겠네요. 이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시간에 따른 가속도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오른쪽을 이제 보시고요. 그러면 0에서 2초까지는 가속도가 플러스 2였다. 그러면 플러스 2m/s로 가속도는 일정할 거고요. 그리고 2초에서 3초일 때는 가속도가 0이었죠. 그래서 2초에서 3초일 때 가속도가 0. 그리고 3에서 5초일 때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로 이렇게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했고 5에서 9초까지는 가속도가 플러스 1이었죠. 그래서 플러스 1 가속도로 등가속 운동을 하였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에서 면적, 즉 이동거리의 변화량을 살펴볼 텐데요. 1에서 2초까지는 면적이 증가하는 방향 플러스로 면적이 4만큼 증가했죠. 그래서 처음 위치가 0이라고 할 때 이 물체는 2초일 때 위치가 4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2에서 3초까지도 역시 진행 방향에 대해서 4m만큼 이동했죠. 그럼 총 8m 이동한 거고 3에서 4초까지는 이동 방향, 즉 운동 방향에 대해서 플러스 2m만큼 위치가 또한 증가했네요. 대신 4에서 5초는 그래프의 면적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아래쪽 그래프. 그래서 마이너스 2m만큼 다시 되돌아왔고, 그리고 5에서 9초까지는 8m를 다시 돌아왔네요. 그러면 각각의 시간에 따른 위치를 표현하면 처음의 위치를 0이다라고 한다면 2초일 때는 4만큼 운동을 한 거죠. 그래서 4만큼 운동했기 때문에 4의 위치가 되는 거고 2에서 3초까지 역시 4만큼 더 진행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8의 위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3에서 4초는요. 또 운동 방향으로 또 2만큼 더 움직였기 때문에 10의 위치에 놓여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4에서 5초는요. 운동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2만큼 되돌아왔기 때문에 8의 위치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5에서 9초 동안은 운동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8만큼 되돌아왔기 때문에 원래 처음 위치로 되돌아왔네요. 그러면 이때 그래프의 유형을 나타낼 텐데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가 플러스 1차가 나왔죠. 그러면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를 표현할 때는 차수가 하나 더 증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 2차 함수 아래로 볼록이 나왔고요. 그리고 2에서 3초는 등속 직선 운동. 그러면 시간에 따른 위치는 일정하게 증가하겠죠. 그래프의 기울기가 일정해야 되니까. 그 다음 3, 4, 5초는요.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됐죠. 마이너스 1차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에서요. 그러면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는 마이너스 2차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오고 다음 5에서 9초까지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플러스 1차 함수가 됐죠. 그러면 플러스 2차 함수의 형태로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를 이렇게 나타내 주면 돼요. 그래서 시간에 따른 위치를 나타내면 다음 같은 그래프로 표현이 되고요. 그럼 1번부터 볼까요? 0에서 9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갔다가 돌아온 거리를 답해준 거죠. 그래서 10m까지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동한 거리는 20m다 라고 표현을 해 주셔야 하고요. 0에서 9초 동안 위치의 변화량 처음 위치에서 다시 처음 위치로 돌아왔기 때문에 변이는 0이 된다. 0에서 9초 동안 평균 속도의 크기를 물어봤죠. 평균 속도의 크기 총 시간 동안 이동한 위치의 변이가 되는 거죠. 근데 변이가 0이 됐기 때문에 평균 속도의 크기는 얼마다? 0이 되는 거고요. 만약 평균 속력을 물어보면 총 9초 동안 왔다 갔다 20m를 이동했기 때문에 평균 속력은 9분의 20m/s다 라고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2번 문제 볼까요? 이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걸 표현하는데요. 3.5에서 4.5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반대이다라고 했는데요. 3.5초와 4.5초일 때는요. 요 4초를 기준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 방향이 플러스 방향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운동 방향이 반대이다라는 표현 옳은 내용이 되고요. 잠시 위를 볼까요? 다시 여기 보시면요. 4초를 기준으로 플러스 속도에서 마이너스 속도가 됐죠. 속도의 방향이 운동 방향이에요. 다시요. 속도의 방향이 뭐다?
운동 방향이다. 그럼 속도가 플러스 값이면 운동 방향도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속도의 값이 마이너스가 되면 운동 방향도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로 운동 방향을 얘기할 때는요. 있는 그대로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운동 방향이 처음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했다가 4초일 때 운동 방향이 어떻게 됐다? 바뀌었다. 로 보셔도 되고요. 그래프의 기울기를 가지고 보셔도 되겠네요. 0에서 4초까지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양의 기울기를 나타냈죠. 양의 기울기를 나타냈고, 그리고 4초일 때 기울기가 0. 기울기가 0이었다라는 거는 속도가 0, 즉 정지했다는 얘기죠. 일단 정지하고 나서 음의 기울기, 그러면 운동 방향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음 4초일 때 가속도의 방향이 바뀐다. 가속도의 방향 뭘까요? 처음 2초일 때는 가속도의 방향이 플러스였죠. 그리고 3초일 때는 가속도 0, 그리고 3초에서 5초까지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값이었어요. 그러면 4초일 때 가속도의 방향은요, 그대로 마이너스 값을 나타냈기 때문에 방향이 바뀐다,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네요. 그 다음 9초일 때 물체는 출발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제자리로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3번도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 3번 볼까요? 1초일 때의 가속도의 크기, 1초일 때의 가속도의 크기, 예, 플러스 2였나요? 예, 플러스 2였고요.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다시 플러스 2m/s의 제곱이었고요. 6초일 때의 가속도는 플러스 1m/s가 됐던 거죠. 그래서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플러스 2, 플러스 1 값으로 가속도의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2대1, 정확하게 표현하면 2m/s의 제곱과 1m/s의 제곱이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고, 4번 0에서 9초 동안 물체의 운동 방향은 4초일 때 한번 바뀐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 2에서 3초 동안 물체는 정지해 있다. 2초에서 3초까지 물체는 정지해 있다. 4초인 순간 정지했고요. 2초에서 3초일 때까지는요, 물체가 계속해서 뭐 했냐면 등속 직선 운동을 통해서 물체가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2번도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4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예, 그렇죠. 역시 옳은 내용. 그럼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까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하고, 그리고 그래프의 밑면적은 위치의 변화량을 의미한다. 운동 방향을 이야기할 때는요, 속도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0에서 4초까지 플러스 값일 때는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이 된 거고요. 그리고 속도가 마이너스 값을 나타낼 때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인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그럼 반드시 운동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 순간에는요, 정지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지를 했다라는 건 속도가 0이 되었다. 그래서 속도가 0인 시점을 기준으로 운동 방향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